감정과 싸울수록 감정이 당신을 더 강력하게 지배한다는 역설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은 내면의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잘못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정당화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지적인 엘리트만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강력한 정신 모델, 바로 스토아 철학의 닻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을 제거하는 법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당신이 가장 통제하고 싶은 감정은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답이 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남성에게 조용한 전쟁을 강요합니다.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무한한 경쟁,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 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결과 우리의 감정적 반응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그냥 잊어버려와 같은 진부한 조언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밑으로 거대한 공을 억지로 누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지치게 되고 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수면 위로 튀어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감정 통제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증상과 싸우고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대의 지혜가 아니라 이 현대적인 혼돈을 항해하기 위한 가장 진보된 정신적 운영 체제입니다. 이것은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 당신은 파도를 멈출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현실입니다. 감정은 외부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심리적 반응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슬픔이나 분노의 첫 번째 파동이 당신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통제의 환상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통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강한 남자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의 파도가 자신을 휩쓸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파도에 저항하려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익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파도를 관찰하고 그것의 힘을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내면의 폭풍과 등대, 당신의 마음을 거대한 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감정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입니다.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허리케인이 몰아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다 위를 작은 뗏목을 타고 표류합니다. 그들은 폭풍이 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결국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습니다. 스토아 철학자가 하는 일은 뗏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기반을 가진 등대를 건설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등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등대는 파도를 막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만들 닻은 바로 이 등대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닻을 소개합니다. 통제의 이분법.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단 두 가지 종류의 일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 날씨, 경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 그리고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닻입니다. 감정적 혼돈이 시작될 때 당신이 내려야 할 정신적 닻입니다. 외부 사건 통제 불가능, 이 당신에게 감정적 반응, 첫 파도는 통제 불가능을 일으킬 때 당신은 이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나의 반응입니다. 감정 해부학, 분노의 예시. 이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당신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트리거 사건가 발생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즉각적인 인상, 임프레션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것은 자동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상을 즉시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동의 아센트라고 합니다. 이 동의의 순간 분노라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훈련한 남성은 다릅니다. 그는 트리거와 인상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그는 닻을 내립니다. 그는 그 인상에 즉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하나의 생각으로 관찰합니다. 자유가 발견되는 공간, 일시정지의 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빅터 프랭클의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닻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이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단 1초 혹은 반초의 일시정지입니다. 끼어든 차를 보고 욕설을 내뱉기 전에 심장이 분노로 뛰기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숨을 한번 들이쉬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을 자동 반응하는 기계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일시정지는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정신적 근육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남성과 비범한 남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상에 새로운 이름 붙이기, 분리의 기술, 일시정지의 공간을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인상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는 자동적인 생각을 한 대의 차가 내 차선으로 들어왔고 나는 이것이 무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언어의 변화가 엄청난 심리적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을 사건의 희생자로 만듭니다.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을 사건의 관찰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리기술은 감정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대신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 불안 다루기.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두고 불안감이 밀려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트리거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입니다. 자동적인 인상은 나는 망칠 거야.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고 그 결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훈련된 당신은 닻을 내립니다. 일시정지,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재구성합니다. 나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나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은 단지 하나의 가능성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그런 다음 통제의 이분법을 적용합니다. 결과 청중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준비, 나의 태도, 나의 노력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마비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곳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관점의 전환, 신들의 시선, 감정의 폭풍에 갇혔을 때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관점을 극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들의 시선, view from above 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문제, 당신의 분노, 당신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이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은하수 안에서, 태양계의 작은 행성 지구 위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 한 명인 당신의 문제가 얼마나 작게 느껴집니까? 이것은 당신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관점을 되찾으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운전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그 발표는 1년 뒤에도 중요할까요? 이 거시적인 관점은 감정의 격렬함을 줄여주고 당신에게 평온함을 되찾아 줍니다. 최악을 상상하라. 부정적 시각화의 역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긍정적인 생각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피레메디타치오 말로룸, 즉 악의 예비 명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훈련입니다. 직장을 잃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 왜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설령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신은 이미 정신적으로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해 당신의 정신의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서 자라납니다. 부정적 시각화는 그 미지의 영역에 빛을 비추어 두려움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운명의 아몰 파티. 당신의 현실을 사랑하라.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높은 경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일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해고당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계가 끝났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더 성숙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현재에 집중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입니다. 당신의 상처와 실패를 약점이 아닌 당신을 독특하고 강하게 만드는 훈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신적 요새 구축하기, 루틴의 중요성, 스토아 철학의 닻은 위기의 순간에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을 통해 강화되어야 하는 정신적 근육입니다. 매일 아침 몇 분간 그날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생각해보고 어떻게 스토아적으로 반응할지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아침 명상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당신의 반응을 평가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렸는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일관된 성찰과 훈련이 당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요새를 만듭니다. 폭풍이 몰아쳤을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말입니다. 이 요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의도적인 고난,
현대 사회는 우리를 편안함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는 작은 불편함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무너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연습했습니다. 일부러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하루쯤 단식을 하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경에 대한 정신적 저항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작은 불편함을 겪을 때 당신의 마음은 더 큰,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고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락지대가 얼마나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도적인 고난은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우고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당신의 언어를 통제하라. 생각의 틀 바꾸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이건 끔찍한 재앙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은 도전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당신을 무력한 희생자로 만들지만 두 번째 표현은 당신을 능동적인 해결사로 만듭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와 외부로 표현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통제하십시오. 해야만 해 대신 하기로 선택한다를 사용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어. 대신 기회가 생겼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언어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 마음의 방향키와 같습니다. 타인의 의견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가 기준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인격과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의 비난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만약 없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 태도는 당신을 타인의 의견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기.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승리, 성공, 성취만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결과는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노력, 당신의 준비, 그리고 당신의 의도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성공에 대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결과의 노예가 아니라 노력의 주인이 됩니다. 진정한 평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스토아 철학의 가장 강력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병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유한함을 인식함으로써 현재를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소한 일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는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당신의 핵심 가치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에 대한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연민의 실천. 타인은 선의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제하는 차가운 철학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성과 함께 연민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 수준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지하거나 고통받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분노를 연민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무지에 의해 당신의 평온을 도둑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요함의 기술, 침묵과 성찰의 시간. 우리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뉴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정신을 채웁니다. 이러한 외부 소음은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요함과 성찰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졌습니다. 매일 단 15분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히 앉아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은 훌륭한 성찰의 도구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옮기는 행위는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고 내면에 닻이 더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소음이 아닌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행동하는 철학자, 지식을 지혜로 바꾸기. 이 모든 지식은 당신이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책상에 앉아 토론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 철학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통체증 속에서 짜증이 날 때, 일시정지를 연습해 보십시오. 비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매일의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성격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지혜로 변하는 과정이며 소년이 남자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결과, 흔들리지 않는 남자의 모습. 이 닻을 당신의 내면에 성공적으로 구축했을 때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신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부하게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착함과 명료함에 끌릴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강한 관계를 맺고 더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바람에 날리는 나무숲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산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약속하는 진정한 자유이며 당신이 얻게 될 심리적 우위입니다. 결국 스토아 철학의 닫힌 감정을 제거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감정 사이에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자동 반응하는 동물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혼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닻을 내리고 어떻게 폭풍을 항해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본질입니다.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반응을 지배하는 힘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탐구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이 견고한 닻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더 깊은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이 새로운 닻을 가지고 당신이 마주할 첫 번째 폭풍은 무엇입니까?